엔지니어링 데브 코스 GPT와 해조팀의 발표를 맡게 된 옥정현입니다. 프론트 개발자 권은소님과 멘토 동영님이 도움을 주셨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교 통합 시스템 유니허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수행 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연 영상을 확인하신 뒤 자체 평가 의견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좌측부터 해당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주제 및 선정 배경, 기획 의도입니다. 현재 대학 관련 앱이 다수 존재하지만 학사 관련 업무 시스템과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여러 플랫폼으로 오가면서 작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강 신청 등의 행정 업무와 시간표 관리와 같은 편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용자 경험 향상 및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목표한 주요 기능으로는 수강 신청, 시간표, 대학별 관리자 권한 분리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구현을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먼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JWT를 활용한 토큰 로그인 구현 및 이메일 인증 기능을 도입했고요.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강의 조회 및 등록, 그리고 관련 파일 업로드 기능도 구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기능 구현하고 이제 인원이 몰릴 경우에는 실시간 대기열 처리 및 동시성 문제 해결을 구현하였고, 교직원 회원 가입 시에는 승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 공지사항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기능, 마지막으로 시간표, 공지사항 등의 부가 기능 개발을 목표로 하였고, 기한까지 구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을 정리해둔 모습이고요. 자바 스프링부트 기반으로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와 CI/CD, 그리고 테라폼을 사용해서 AWS 이스트를 통해 배포 완료하였고, 모니터링 및 협업 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프로젝트 구조 이미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 스택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미지 구조이고요. 특이사항으로는 GitHub 액션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재배포되는 과정에서 무중단 배포를 적용하기 위해서 HA 프록시를 도입하였고, 또 자바 액추에이터의 헬스 체크 과정을 통해서 가동 준비가 완료된 프로젝트에 요청을 보내줄 수 있도록 블루 그린 배포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이후 프로젝트 수행 경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사전 기획 및 총 두 번의 스프린트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 주제 선정 및 핵심 기능 및 와이어 프레임을 설계하였고, 1차 스프린트 기간에는 핵심 기능 개발에 바로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차 스프린트 과정을 통해서 추가 기능을 구현하고 또 기존 기능들을 고도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수행 경과를 확인하면서 각 기능별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및 로그인입니다. 저희는 학생, 교수, 관리자 각각의 역할에 맞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구현했습니다. 로그인은 JWT 기반으로 액세스와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해서 자동 로그인을 구현하였고,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를 검증합니다. 모든 대학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된 인증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로그인 시도에는 레디스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5회 실패 시 계정을 5분간 잠그는 방식으로 이제 무차별 대입 공격, 즉 브루트 포스를 방지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초기화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액세스 토큰은 30분, 리프레시 토큰은 하루 동안 유효하도록 레디스에 저장되게 됩니다.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면 리프레시 토큰으로 자동 재발급되면서 잦은 로그인으로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로그아웃 시에는 리프레시 토큰을 즉시 삭제해서 세션을 종료하게 됩니다.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이메일 변경 등의 좀 민감한 동작에는 이메일 인증을 요구합니다. 교수 계정 가입의 경우에는 또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디크립트 방식으로 안전하게 암호화하였고요. 인증 실패나 권한이 없는 접근은 모두 차단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의 도메인입니다. 강의 엔티티에 대한 기본적인 CRUD 기능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강의 생성 또는 수정 시 스프링 시큐리티를 통해서 인증된 유저가 교직원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게 됩니다. 강의 계획서 첨부 기능은 AWS의 S3를 활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강의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담당 교수와 강의실에 대한 새로운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증 로직을 JPQL로 구현했기 때문에 하나의 강의의 스케줄을 검증할 때도 이제 DB로 쿼리를 여러 번 보내는 구조였는데요. 다만 로직을 JPQL에서 서비스 레이어로 옮겨서 한 번의 쿼리로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강의 스케줄 엔티티를 구현하면서는 조회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의 정보의 일부분을 엔티티에 포함시키는 반전 교화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강의 스케줄 검증 로직을 오브젝트 생성 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롬복의 빌더 어노테이션으로 자동 생성되는 빌드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다음은 시간표 기능입니다. 시간표 기능은 단순 조회에 그치지 않고 수강 신청 정보와 연동되어서 자동으로 구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강의를 추가할 수도 있고 본인의 시간표만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 제어도 적용했습니다. 시간표에는 강의명, 요일, 강의실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공유 버튼을 통해서 이제 링크 기반으로 본인의 시간표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요청 시에 UUID 키가 생성되고 해당 키와 시간표 정보는 레디스의 해시 구조로 저장됩니다. 이때 TTL을 7일로 설정해서 자동 만료되도록 처리했고, 보안성과 관리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해서 가볍고 안전한 공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페이지 초기 접근 시 누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UI를 제공합니다. 관리자, 학생, 교수에 따라서 구분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메일, 전공, 비밀번호 등의 변경 기능은 모두 페이지 접근 전에 비밀번호를 확인하여서 검증한 뒤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원 탈퇴의 경우에는 소프트 딜리트 방식으로 바로 데이터가 삭제되지 못하게 구현했습니다. 회원을 탈퇴하면 학생 도메인의 isDeleted 값을 true로 바꾸고 탈퇴 일자를 저장하게 됩니다. 탈퇴 이후에 이제 로그인을 시도하게 되면 isDeleted 값을 검증해서 이제 true일 때는 탈퇴 일자를 어, 확인을 또 진행하게 되고 이때 30일이 지났다면 영구 삭제 조치를 하게 되고 3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로그인을 했다면 이제 복구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공지사항의 경우에는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만 공지사항 등록 버튼이 뜨게 설정을 했고요. 공지사항에 첨부 파일을 첨부하여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소프트 딜리트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30일로 설정을 해서 30일 이후에는 스케줄러에 의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대결입니다. 사용자가 수강 신청을 시도하면 먼저 레디스에 저장된 대기열 정보를 확인해서 현재 수강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즉 대기 순번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대기열이 비어 있다면 바로 레디스 세션을 획득해서 수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해당 세션은 삭제되고 다음 대기자가 세션을 획득하게 됩니다. 반면 신청했을 때 이미 대기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레디스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기 상태는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서 자기 대기 순번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기능이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강의에 대해 수강 신청, 취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원이 30명인 수업에 다수가 동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인원이 30명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디스를 기반으로 동시성을 제어하고자 하였습니다. 레디스는 단일 스레드 기반으로 모든 명령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그중에 인크리먼트 또 디크리먼트 명령은 중단 없이 원자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레디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고 빠른 속도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레디스를 통해서 각 강의별로 최대 수강 인원과 현재 수강 신청된 인원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제 실제 DB에 접근하지 않고도 빠른 속도로 녀석을 확인할 수 있고
인크리먼트 명령어를 통해서 원자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실제 인크리먼트 관련 구현은 레디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 레디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분산락 관련 다양한 기능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또 어토믹 롱은 내부적으로 레디스의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를 사용합니다. 결국 실제 수강 신청 API를 요청을 하게 되면 먼저 각종 예외, 뭐 학점 초과라든지 이런 예외들을 검증하고 자체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강 신청 요청에 대해서 레디스의 아토믹 롱을 가져온 뒤 인크리먼트 하여서 녀석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미 정원이 초과됐다면 값을 복구한 뒤 예외 처리를 해주고 정상 통과된 경우에만 인롤 q, 즉 해당 수강 신청 요청을 큐에 삽입하게 됩니다. 결국 실제 DB에 접근해서 수강 신청 처리하는 동작은 큐를 통해서 별도의 스레드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DB에 접근해서 수강 신청을 처리하고 값을 증가시키는 과정은 큐에 담긴 순서대로 별도의 작업 스레드를 통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강 신청 API 요청에 대해서 빠른 처리 및 응답 속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R 블락킹 큐의 경우에는 이제 레디션 라이브러리 내부적으로 레디스의 리스트 자료 구조와 블로킹 명령어를 활용해서 선입 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큐 형태입니다. 블로킹 큐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블로킹의 경우에 큐에 요소가 없으면 요소가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기 때문에 스레드가 반복해서 이제 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대기하는 비지 웨이팅을 없앨 수 있어서 CPU 자원을 절약하고 또 응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큐에서 요소를 추가하거나 이제 제거하는 주요 연산이 모두 비고 1의 상수 시간 연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행 요소 개수가 많아져도 성능 저하 없이 일관된 처리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의 학생이 동일 강좌에 연속으로 신청하게 되는 일명 따닥 뭐 이런 경우, 큐에 중복 삽입되는 경우를 막고자 했습니다. 커스텀 어노테이션을 구현해서 해당 어노테이션이 부착된 메서드는 분산락이 적용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인롤먼트, 수강 신청 메소드의 경우에는 파라미터인 스튜던트 아이디와 코스 아이디 조합에 대해서 그 조합에 대한 키로 락을 획득하게 되고 동일한 요청에 대해서는 락이 풀릴 때까지 접근을 막도록 구현했습니다. 락을 획득하게 되면 해당 락 안에서 트랜잭셔널 옵션 중에 이제 requires new 옵션을 줘서 새로운 트랜잭션을 부여받아 작업을 처리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만약 기존 트랜잭션이 락을 감싸게 된다면 락이 해제된 상태에서 트랜잭션이 커밋되지 않아서 이제 다른 스레드가 락은 획득했는데 커밋되지 않은 변경 전에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따라서 데이터 정합성 보장을 위해서 락이 트랜잭션 커밋 이후에 감싸는 형태로 이제 해제될 수 있도록 트랜잭션 애스펙트를 구현해서 적용했습니다. 네, 짧은 시연 영상과 함께 동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니어브 팀입니다. 유니어브는 수강 신청, 강의, 시간표, 관리자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대학교 통합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학사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사용자 경험과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지금부터 유니어브의 핵심 기능을 순서대로 시연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은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사용자 유형을 선택하고 학번, 이름, 학교, 학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이메일 인증을 위해 인증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메일이 발송됩니다. 이후 이메일 인증 코드를 이용해 인증을 완료하면 인증이 완료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관리자 기능입니다. 관리자는 메인 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등록 버튼을 통해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목록에서 공지사항을 클릭하고 조회,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회원 목록 조회에서는 학교, 전공, 학년, 학기를 필터링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등록 관리에서는 회원가입을 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승인 과정을 통해 사이트 접근을 허용해 줍니다. 수강 신청 기간 관리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 관리에서는
각 학교에 맞는 수강 신청 기간을 학교 기간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통해 기간, 학교, 학년, 학기, 연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초대에서는 관리자 명과 해당되는 이메일을 입력하여 계정을 생성해 줍니다. 임시 비밀번호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이 되고 새로운 관리자는 이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공 목록 관리에서는 대학교마다 어떤 전공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학 목록 관리에서는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교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강의 기능입니다. 교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강의 목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록 상단 검색창에 VR을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직 생성된 강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강의 등록 버튼을 눌러 새 강의를 만듭니다. 강의명은 VR, 강의실은 VR랩, 시간은 3시 30분부터 5시, 학점은 4학점, 학년은 3학년, 학기는 1학기를 수정한 뒤 저장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다시 VR로 필터링하여 방금 생성된 강의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VR 강의의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강의 제목을 VR에서 가상현실로 변경하고 계획서 파일을 첨부한 뒤 저장합니다. 변경된 제목과 첨부된 계획서 아이콘이 목록과 상세 화면에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강의의 삭제 버튼을 눌러 강의를 삭제합니다. 가상현실 VR로 다시 검색하여 삭제 확인된 것을 최종 확인합니다. 수강 신청 기능입니다. 현재 로그인된 대상은 A대학교 1학년 홍길동입니다. 수강 신청 페이지에서 전공 학년 학기를 필터링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교수명과 강의명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화 버튼을 통해 전체 목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강의 목록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내 수강 내역으로 해당 강의가 추가됩니다. 정원초과 학점초과 시간표가 충돌이 나는 강의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통해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음을 공지합니다. 내 수강 내역에서 수강 취소 버튼을 통해 수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학년 학생으로 로그인합니다. 현재 2학년은 수강 신청 기간이 아니므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수강 신청 대기열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수강 신청 페이지에 접근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시간에 수강 신청 페이지에 접근을 시도하면 정원이 초과되어 자동으로 대기열이 등록됩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수강 신청 페이지에서 나가면 다음 사용자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나가기 버튼을 통해 수강 신청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시간표 기능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 생성 버튼을 눌러 새로운 시간표를 생성하고 내 강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내가 수강 신청한 강의를 불러옵니다. 선택된 강의들을 등록하면 시간표에 반영이 됩니다. 직접 등록 기능을 통해 시간표에 강의를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일 등을 설정하고 등록하면 시간표에 등록이 됩니다. 또한 전체 강의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전체 강의 목록에서 원하는 강의를 시간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시간표는 위의 공유 버튼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공유 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 링크를 가지고 시간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 네, 개발 과정에서 존재했던 트러블 슈팅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초기에 멤버 테이블을 중심으로 스튜던트 프로파일과 프로페서 프로파일을 원투원으로 분리해서 관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개발의 시각에서는 관리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실제 DB에서는 단순한 조회에도 조인이 필수되어 성능이나 쿼리 복잡도가 늘어나고 또 프로파일에 따라서 쿼리 로직이 갈리게 되면서 비즈니스 로직도 중복 또는 분기 처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테이블 수가 늘어나면서 ERD도 복잡해지고 데이터 일관성 관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를 크게 바꿨습니다. 현재는 멤버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 스튜던트와 프로페서가 이를 상속받는 구조로 통합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공통 정보는 하나의 테이블에 통합되므로 쿼리가 단순해졌고 또 상속받은 하이 클래스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만 설정하기 때문에 연관 관계가 깔끔해집니다. 테이블 수가 줄어들면서 ERD도 단순화되었고 또 조회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즉, 첫 번째 구조에 비해서 간결하고 일관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입니다. 팀원과 논의하여 8점의 점수를 주었는데, 이는 협의된 핵심 기능에 대한 구현을 완성했고, 또 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왔지만, 초기 도메인 설계 미스와 또 선거 등 초기 논의했던 기능들은 구현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을 느껴 8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또는 우리 팀이 잘한 부분과 아쉬운 점으로 이제 팀원 간 빠른 소통을 큰 장점으로 꼽았고, 단점으로는 태스크 분배 문제, 또 예외 케이스에 대한 대처 비읍, 기획 단계에서 프로젝트 볼륨 설정에 대한 아쉬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개선 및 보완할 점으로는 디테일하게 구현하지 못했던 학과, 학년별 필수 과목 등의 이제 수강 신청 제한, 일전에 논의했던 알람, 선거 등의 큰 기능들, 그리고 확실히 테스트하지 못했던 이제 대량 트래픽에 대한 부하 및 테스트 등을 보완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 및 성과에 대해서는 팀원이 작성한 코드를 학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언급되었고, 공통적으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단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프로젝트 경험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8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